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지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도전 문제로 드렸던 두 문제 간단하게 문제풀이 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 세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수업 진행이 아닌 이제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도전 문제로 드렸던 1259번 펠린드롬수인데요. 이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이제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서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각 줄마다 이제 주어진 수가 이제 펠림 들어온 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게 이제 이 알고리즘의 목표인데요. 네, 코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개의 인트를 이제 선언해왔고 이제 하나의 이제 배열을 선언하였는데요. 주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이제 밸류를 이제 입력을 죄송합니다. 코드를 보면 이제 모두가 참일 때 쓰는 이제 연산자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코드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작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가 이제 이렇게 1로 들어오면 이제 이 함수가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이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 함수로 이제 저희가 입력했던 이제 밸류의 길이를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그 문자열의 길이를 이제 반환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반환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이제 i가 0으로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이제 2로 나눠서 이제 이 2로 나눈 수가 i보다 작을 경우에 이제 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체크에 이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yes가 뜨는 것이고 이제 이거에 죄송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여서 이제 여기 아래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체크가 0이 되고 숫자가 0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브레이크에 걸리면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 이제 노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좀 어렵게 드린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이게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를 써서 푼 것이고 제가 알기로 이제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푸신 분 있으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어, 일단 조건 중에 1부터 99,999까지니까 저는 이제 5섹션으로 나눴습니다. 네. 일단 만을 넘을 때, 1,000을 넘을 때, 100을 넘을 때, 이거 안 내려가요. 마우스가 안 돼요. 아, 맞다. 1,000을 넘을 때, 100을 넘을 때, 10을 넘을 때를 다 나눴고요. 일단 만 이상 숫자가 들어오면 if은 첫 번째 문이 실행이 되면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만자리 숫자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들어온 n 값을 이제 만자리 숫자 빼기 하면 이제 천자리 숫자만 남겠죠? 예, 그 천자리 숫자를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만자리, 천자리, 백자리, 십자리, 일자리 숫자로 다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N1이랑 N8. 그러니까 N1은 만자리 숫자, N8은 일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고 N3, N7. N3는 천자리 숫자, N7은 십자리 숫자로 두 가지가 같다면 이제 이거는 AND 연산자로 이제 둘 다 참일 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yes. 만약에 이걸 조건을 충족하지 않다면 네, 프린트 no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 아래는 같은 방식이고요. 일단 이렇게 다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 0이라면 브레이크해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위에 아무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 때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부분은 이제 1의 자리 숫자가 들어왔을 때 되게 만들었습니다. 뭐 실행을 한번 해보자면 드네요. 어떻게 하죠? 아, 네. 한번 해보자면 만짜리 되고요. 천짜리, 숫자짜리, 10의 자리, 그리고 이제 1의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되기 때문에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0 같은 경우는 되면 꺼지게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10만 넘어가서 어차피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5자리까지 다 맞아. 네, 네, 박준호 학원분의 이제 코딩 푸는 거 잘 봤고요. 혹시 다른 분도 혹시 푸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혹시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문제 푸시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셨던 거 있으면 혹시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저 궁금한 게 없으시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1546번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처음에 문제를 잘못 봐서 이게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만 여기 예제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점수를 매겨야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세준이의 최고점이 70점이고 수학 점수가 50점이었을 경우 이제 50 나누기 70 곱하기 100 해서 71.43점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 예제에 나온 것처럼 과목을 3개 입력하고 40, 80, 60을 입력했을 경우 75.0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처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헷갈려서 저는 이제 평균으로 계산할 뻔했는데 일단 상대 오차가 이렇게 역제곱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잠시만요. 네, 백준 이제 1546번 문제 평균값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시험 과목의 수를 나타내는 넘과 그냥 숫자 A 그리고 이제 과목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맥스 그리고 이제 총합을 설정하는 썸 변수랑 이제 평균값을 이제 만들어줄 ABG를 대충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가장 처음으로 과목 수를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한 과목 수만큼 포문을 반복을 해요. 만약 3을 입력하면 이제 3번 반복이 되겠죠. 0에서 시작을 했으니. 그리고 이제 과목 수만큼 이제 점수 입력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 입력해준 과목 수만큼 값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을 이제 다 돌았으면 이제 저희가 넣어줬던 값을 통해서 이제 공식을 통해 이제 예제의 내용대로 이제 평균값을 이제 계산을 해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된 값을 출력을 하는 건데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C99 오류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 잠시만요. 네, 이게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 이제 컴파일러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대부시라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해요.
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오류를 해결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대부시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컴파일러 추가 명령에서 이 명령어를 추가해주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컴퓨터는 설정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추가를 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과목을 입력한 후 40, 60, 80, 80을 입력하면 이제 여기에 나왔던 공식대로 75가 나와야 합니다. 이 공식이 이제 예제에서 말했던 그 공식이고요. 네, 예제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풀었던 분도 같은 방식으로 풀었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렇다면 이거랑 좀 다른 방식이거나 보여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으신 거 없으신가요? 지금 듣고 있죠? 어딨어? 네. 이거 혹시 못 푸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희? 줌 친구들. 어디 있어요? 이거지? 오, 참가자로 보면 손듦. 네, 네. 혹시 이거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다 푸신 건가요? 그러면 뭐 제가 아무나 시켜도 상관없겠죠? 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아직 음,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이거를 잘 대답을 해주셔야 저희가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다 듣고 있는 거 맞죠? 난이도는 괜찮다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계획한 게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이제 푸는 시간만 가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는 다 했기 때문에 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알겠는데 막상 코드를 표현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근데 처음에 머리로는 아 이렇게 하면 짜면 되겠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데 뭐 코드로 그거를 이제 직접 구현하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저희가 이론 수업은 어느 정도 다 끝났고 문법적인 수업은 끝났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가 알고리즘 풀 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대면 와서 저희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주마다 한 네다섯 문제씩 아마 풀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렵다 하면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생각한 게 어, 기존에 뭐 저희가 이제 그 주마다 풀어왔던 문제던지 아니면 추가적인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취합을 해서 한번 코딩 테스트 형식 혹시 코딩 테스트 뭔지 다 아시죠? 코딩 테스트가 이제 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코딩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한번 작게 열어보고자 이거의 알고리즘 스터디의 목적을 한번 갖고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코딩 실력을 좀 늘리고 싶다 하면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 오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도전 문제 해설을 해드렸고 이제 원래 이제 다 같이 오시면 세 가지 문제를 원래 각 분들끼리 붙어갖고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별로 안 오셔서 그냥 일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세 문제 풀려고 했던 문제 중 하나인데 이제 11,721번 문제 10개씩 끊어 출력하기입니다. 지금 혹시 노트북 다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거 한번 15분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혹시나 못 푸셨으면 이제 저희가 해설해 드릴 테니까 한번 15분 지금부터 15분 드릴 테니까 한번 15분 동안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파벳 소문자와 대문자 이제 무슨 단어 이제 예제처럼 이제 입력물 하면 이제 딱딱 10개씩 끊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여기 알고리즘의 목표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다 푸셨나요? 네, 그럼 잠시 5분만 더 드릴게요.
네, 이제 오프라인 수업 오신 분들 이제 다른 조교분께서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제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일단 이게 잠시만요. 이게 총 한 줄에 이제 10글자씩 끊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첫째 줄에 이제 단어가 주어지고 이제 단어를 이제 길이가 100을 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길이가 이제 0인 단어는 이제 주어지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10개씩 끊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배열을 선언을 해야겠죠. 이제 배열을 선언해서 저기 100개 이제 배열을 100길에 이제 배열을 만들고 이제 0번째 자리에 이제 아무 값이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 0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 저 같은 경우 이제 0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소값을 이제 받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소값 받고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0번째를 대충 출력을 해야 이제 제대로 딱딱 끊어서 나오거든요.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259번 문제 할 때 보여드렸던 함수인데 이 배열 길이 찾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포문을 돌려줍니다. 이제 포문이 이런 형식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통 포문이 이런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이제 포문 안에 이제 이 포문이 있는데 이 포문을 통해서 이제 i를 이제 10으로 나눠서 0이 딱 맞춰질 때까지 이런 조건을 걸어둡니다. 그래야지 이제 10개씩 딱딱 나눠서 되고 이제 이 프린트 F가 여기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줄바꿈 부분인데 그럼 여기 줄바꿈이 있어서 이제 열 번째가 될 때마다 이게 나눠져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줄바꿈을 통해 이렇게 프린트 F문을 통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데 혹시 다 푸신 분 또 계신가요? 어, 혹시 못 푸셨거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 백준에선 틀렸다고 나오나요? 잠시만요. 혹시 백준에서 틀렸다고 나오신 분은 혹시 0번째 단어 출력하는 거 혹시 제안하신 거 맞나요? 뭐 아니면 예외 처리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업 중에 이제 한 문제는 이제 굳이 풀라고 만든 게 굳이 15분 동안 이제 풀라고 드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풀어보고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한 거라서 못 푸셔도 일단은 상관은 없어요. 네, 한번 다시 복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리즘 담당 김대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몇 번 문제더라? 네, 여러분 1018 문제 체스판 다시 칠하기인데요. 네, 혹시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 그 컴퓨터가 되시는 분들은 화면 공유나 혹시 가능할까요? 화면 공유 같은 거? 이제 화면 공유를 해야 저희가 도와드리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쵸? 네, 코드 치는 부분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 따로 공유하시는 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다른 참가가 공유 중인 동안에는 화면 공유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 못 하는구나. 어떻게 했지? 오케이. 여기일걸요? 아, 이거 여러 명은 공유 못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화면 공유 다들 꺼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화면 공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네. 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혹시 풀다가 궁금하신 점 있거나 제가 풀이하는 도중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줌 채팅이나 보이스를 키셔도 돼요. 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1018번 문제 체스판 다시 칠하기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가 지민이는 자신의 저택에 체스판이 있대요. 근데 체스판이 m 곱하기 n 크기의 보드예요. 근데 여러분 체스를 두려면 체스판의 크기는 8 곱하기 8이죠. 그래서 지민이는 이 보드를 잘라서 8 곱하기 8 크기의 체스판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그리는 거 보이는구나. 오케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체스판은 만약에
위에 첫 번째가 화이트면 만약에 첫 번째가 화이트면 그 다음은 블랙이고 그 다음 화이트, 그 다음 블랙, 그 다음 화이트, 밑에 게 블랙, 옆에 게 화이트, 블랙, 화이트. 약간 여인수 행렬의 부호 나누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아니면 블랙부터 시작해서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민이는 그래서 체스판이 있는데 이 체스판을 잘라서 이제 n 곱하기 n 체스판을 잘라서 8 곱하기 8 체스판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체스판의 문제점이 체스판이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체스판 중에 누가 장난질을 해놔서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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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화이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스판을 다시 칠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근데 지민이는 나는 체스판을 최소로 다시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르고 어떤 체스판을 만들어야 최소로 체스판을 다시 칠할 수 있냐. 그 최소로 칠하는 횟수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의 그 정답입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입력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입력 첫째 줄에 n과 m이 들어온다. n과 m은 8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보드의 각 행의 상태가 주어진다. B는 검정색이며 화이트는 흰색이다. 그리고 출력은 지민이가 다시 칠해야 되는 정사각형의 개수의 최소값을 출력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제 입력을 한번 봐볼게요. 예제 입력을 보시면 8, 8이 들어오죠. 8, 8은 n과 m, 즉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들어오는 화이트 블랙, 뭐 화이트 블랙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민이가 갖고 있는 체스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스판을 정상적인 체스판으로 만들 때 과연 몇 번 다시 칠해야 되냐를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그냥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바로 가지도록 할게요. 마이크 너무 번쩍다. 잠시만 이거를.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입력 첫째 줄에 입력 n과 m을 주어진대요. 그래서 첫째 줄 입력 n과 m을 일단 입력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트형으로 n과 m을 입력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입력 받으려면 스캔F죠. 스캔F %d 엠버서드 n 엠버서드 m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체스판의 크기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부터는 n개의 줄에 있는 각 보드의 행의 상태가 주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입력을 받으려면 n번만큼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for int i는 0,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n은 1씩 증가한다. 한 다음에 scanf 이제 보시면은 문자열로 입력이 되죠. 문자열을 입력받는 서식 지정자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는 사람 있으면 채팅 좀 쳐주세요. 아, 네, 박준호 씨 아주 정확하십니다. %s죠. %s 한 다음에 체스판을 입력받아야 되는데 체스판을 입력받을 지금 변수가 없죠. 그럼 체스판을 입력받을 변수는 과연 어떤 형태여야 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입력을 가졌을 때 그 입력이 가장 적합한 형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체스판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 어찌 보면 이거는 2차원 행렬로, 아니 2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2차원 배열의 크기는 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력을 할 때 n과 m은 8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니 체스판은 적어도 50보다 크지 않겠구나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럼 찰 체스 50, 50인데 그 차로 문자열을 표현하면은 차의 맨 끝에는 항상 널 포인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스판의 크기를 1씩 늘려줍니다. 50개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이제 입력받은 걸 어디다 넣냐? 입력받은 건 이제 체스의 i번째에 0번째부터 입력받은 걸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i번째 0번째부터 체스를 입력받는다라고 하면은 체스판은 초기에 그 아마 이 체스란 거는 뭐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뭐 대충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배열이란 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연속된 메모리 주소예요. 그리고 이 엠버서드 연산자는 메모리 주소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i가 0일 경우에는 0번째 줄 시작부터 이 체스판을 이렇게 채워간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i가 1이 된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입력을 받고 입력을 제대로 받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려면 for int i는 0, i는 n, i 풀풀. for int j는 0, j는 m, j 풀풀. printf %sc죠. %c 체스의 i의 j. 이게 왜 빨개? 됐다. 오케이. 자, 이런 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붙여넣기. 네, 일단은 제가 또 실수 하나 했죠. printf 역/n으로 줄바꿈을 안 해줬네요. 줄바꿈하고 다시 하면은 보시면 정상적으로 체스판이 체스에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뭐 확인하기 좀 힘드니까 printf로 뭐 input result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출력을 해볼게요. 네, input result 역/n 또 빼먹었네. 역/n 아이고 input result 네 정확히 입력이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입력받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백스페이스가 안 눌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체스판을 입력받는 데 성공했으니 먼저 자르는 거는 무시하고 다시 칠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체스판 같은 경우가 다시 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했다시피 이 체스판은 정상적인 체스판이 아니에요. 갑자기 블랙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했을 때 이 블랙을 화이트로 바꾸는 게 이제 정상적인 체스판이 되는 방법이겠죠. 물론 정상적인 체스판이 되는 방법 중에 블랙이 있었는데 약 앞과 뒤에 있는 블랙을 화이트로 바꿔도 돼요.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체스판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블랙을 화이트로 바꾸는 것보다 앞에와 뒤에 있는 블랙을 화이트로 바꾸는 것보다 가운데 있는 블랙을 화이트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다시 칠해야 되는 경우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이거를 이렇게 잠시만요. 우선 체스판의 크기는 8이니까 8만큼만 반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게 죄송해요. 백스페이스 키가 잘 안 먹어서. 자, 인트 먼저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거예요. 리페인트 카운트가 0과 이게 리페인트 카운트 1은 시작이 블랙인 거고 리페인트 카운트는 시작을 화이트로 뒀을 때 다시 칠해야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기록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체스판은 이제 만약에 시작 위치가 시작 위치를 블랙으로 뒀을 때 시작 위치를 블랙으로 두고 체스판의 시작을 0,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1, 2, 3, 4, 5, 1, 2, 3, 4, 5가 있겠고 그럴 때 여기는 화이트, 여기는 블랙, 여기는 화이트, 여기는 블랙, 여기는 화이트, 여기는 화이트, 여기는 블랙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블랙이 칠할 경우와 화이트를 칠할 경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 가로와 세로에 이 인덱스가 있죠. 이 인덱스의 합이 시작 위치가 블랙이라면 인덱스의 합이 짝수일 경우에는 블랙으로 칠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덱스의 합이 홀수일 경우에는 화이트로 칠해야 되고요. 자, 근데 역으로 만약에 시작 위치가 화이트인 경우도 있겠죠. 화이트인 경우는 짝수일 경우에 화이트로 칠해야 되고 홀수일 경우에 블랙으로 칠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제 카운트 변수를 2개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먼저 지금 칠하라 하는 칸이 홀수 칸인지 짝수 칸인지 분별을 해볼게요. 홀수 칸인지 짝수 칸인지 분별을 하려면 i 더하기 j 그 퍼센트 연산다 2 이게 나머지 연산이죠. i와 j를 더했을 때 나머지가 있으면은 1이죠. 나머지가 있으면 1이어서 is odd는 true. 나머지가 없으면 0이니까 is odd는 false가 됩니다. 프로그램상에서 1은 참을 지칭하고요. 0은 거짓을 지칭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체스의 i번째의 j가 블랙이고 그리고 is 모드가 이라면
체스의 IJ가 화이트인데 is OD가 1이라면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0이라면 반대로 시작이 화이트인데 있겠고 시작이 블랙인 게 있겠죠. 그때 이 페인트 카운트 1에 1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페인트 카운트 1에 1을 더해주고 리페인트 카운트 2에 1을 더해줍니다. 카운트 2에 1을 더해주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한번 다시 칠해야 되는 경우를 출력을 해 봐야겠죠. F 슬래시 역슬래시 D 리페인트 카운트 1 리페인트 카운트 2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워링이 좀 뜨긴 했는데 우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영이 뜨네요. GOD IJ 리페인트 카운트. 이거를 잘못했죠? 단일 문자여서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큰 따옴표를 했네요. 네, 보면은 63과 1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63과 1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입력한 체스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입력한 체스판은 비교적 엄청 잘 돼 있죠.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그런데 여기 요 부분에서 화이트가 들어갈 부분에 블랙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 블랙 있는 위치를 화이트로 바꾸면 정상적인 체스판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어떤 체스판은 블랙으로 시작하는 게 다시 칠하는 경우가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3은 시작 위치를 블랙으로 했을 때 다시 칠해야 되는 개수고 이 1은 시작 위치를 화이트로 했을 때 체스판을 다시 칠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다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8 곱하기 8 체스판 내에서 그 체스판을 다시 칠해야 되는 횟수를 얻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죠. 체스판이 10에서 13 크기로도 줘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잘라서 가장 적게 칠할 수 있는 체스판의 횟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적게 칠해야 되는 횟수를. 그러면 이거 자르는 걸 어떻게 하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말했다시피 배열이죠. 체스판은 50일, 50일의 크기를 가진 배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른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자른다는 거는 시작 위치를 0이 아닌 다른 1이나 2나 3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복을 시작하면은 그만큼 체스판이 잘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3개 정도만 만들게요. 우리가 무조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여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파란색 여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빨간색도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이게 체스판을 자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체스판을 까는 것까지 했고, 그러면 그다음에 체스판을 어디부터 자를 건지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int dx라 할게요. dx는 0, 그리고 dx는 입력받은 게 n이니까 n m이죠. m y부터 할게요. 그냥 dy부터 할게요. dy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y 그리고 n 빼기 8 dy 풀풀 그리고 이제 x도 밀어줘야겠죠. for int dx는 0, dx는 m dx 풀풀 빼기 8.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요것만 한번 그럼 출력을 해볼게요. f %d dx dy y dx \n 하고 이번에 좀 더 큰 체스판을 입력으로 넣어볼게요. 입력으로 넣어보시면 00, 01, 02, 03, 04, 05 이게 체스판을 자를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민 다음에 y만큼 0 밀고 x만큼 1 민 다음에 체스판을 자르겠다. 뭐 y만큼 2 밀고 x만큼 3 민 다음에 체스판을 자르겠다를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 체스판을 다시 칠하는 거를 요 반복문에 넣어줘요. 여러분은 아마 처음 보실 사중 포문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였죠. 폴문이 4개죠. 아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만큼 이제 더해줘야 그 민만큼 이제 i랑 j를 더해줘야겠죠. nx는 i 플러스 dy ny죠. int nx는 j 플러스 d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 이제 에디의 i 부분을 다 ny로 j 부분을 nx로 바꿔주면 돼요. ny nx 귀찮으니까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게 되고 이제 이 리페인트 카운트를 초기화하는 것도 위치를 여기 반복문에 넣어줘야겠죠. 안 그러면은 다른 테스트판을 칠하는데 이전 값이 사용이 되니까 여기서 항상 0으로 초기화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답 값을 입력받을 answe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더럽게 안 들리네. 자, sorry라는 변수를 만들고 0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일단은 64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반복이 끝났을 때 if repaint count 1이 repaint count 2보다 크다면 이제 최소로 칠해야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니까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repaint count 2가 repaint count 1보다 작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정답, 우리가 생각한 정답이 리페인트 카운트보다 크다면 정답은 리페인트 카운트 2 아니라면 리페인트 카운트 1이 리페인트 카운트 2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리고 정답 또한 리페인트 카운트 1보다 크다면 정답은 리페인트 카운트 1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 한번 이제 정답을 출력해 볼게요. 소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1, 네, 예제 출력과 동일하게 나왔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12, 네, 똑같죠? 세 번째 거 0, 닫으면서 할게요. 자, 네 번째 거 31, 똑같고 다섯 번째 거 0, 똑같고 여섯 번째 거 더 볼 필요도 없죠? 이 정도면 솔직히. 일단 봐볼게요. 15, 네, 똑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한번 그 채점을 해볼게요. 이게 정말 제대로 풀렸는지. C9로 해볼고요. 컨트롤 A, 컨트롤 V. 또 맞았을 때만 공개, 컨트롤 V 제출. 네, 맞았네요. 네, 이렇게 체스판 다시 칠하기 1018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따로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이해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좀 같이 보면은 어려웠을 텐데 이거를 체스판으로 칠하는 부분을 따로 보고 체스판을 이동하는 부분을 따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단지 이제 반복문이 좀 많아서 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풀문 4번 정도는 뭐 아마 하시면서 종종 보게 되실 거여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내가 풀문을 4번 돌렸다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걸, 네,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체스판 다시 칠하기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같은 이제 어버이날 하루 남았는데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